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방금 전 오전 9시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 5분간 본인의 입장문만 발표를 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자, 우리 김현성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서면 사과가 있었잖아요. 19일 네, 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나와서 사과한다는 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위급하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좀 하나만한 그때와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진상에 대한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네.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AI에서 나온 사과문 같아요. 특히 저는 제일 좀 아마 이건 되게 분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래서 혹시 확인해 보려고 이게 원문을 찾아봤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네.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다양성 문제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핵심은 이 네. 다양성 문제가 아니라 네. 틀림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예요. 네, 네.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저희 인식이 5.18. 틀렸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5.18을 딱 아니 탱크 텀블러가 물탱크를 상황에서 만들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5.18에 하필이면 5.18에 탱크데이로 5.18을 탱크데이로 규정했다. 이것이 역사에 대한 몰 인식과 역사에 대한 조롱, 희화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다양성의 문제, 각자의 생각이 자기들과 이렇게 5.18에 탱크데이를 한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건 분명히 틀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장 하나가 이번 사과문을 규정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상황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조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돼요. 하다못해 네. 신세계의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 그렇죠. 개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예. 말을 하던가. 네네. 뭐 예를 들면 본사화해서 신세계의 지분 구조를 좀 바꾸겠다라고 하든가. 네. 뭔가 좀 그 국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 좀 뭔가 분노와 예. 문제를 좀 돌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놓고 개별 신세계 이건 다 뭐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직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파트너와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좀 저는 좀 가증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은 떠나고 신세계 그룹 관계자들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이번 마케팅을 기획한 건지, 승인 과정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19일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해당 직원과 임직원이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는 입증할 만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해당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관련된 내용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은 기존 상품과 라인을 맞추는데 급급했고 AI에 물어봤고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탱크데이는 물탱크에서 착안한 것이지 5.18 군사 쿠데타를 착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텀블러 명칭과 용량 503mm 이와 관련해서도 해외 제조사가 실제 몬스터 탱크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것이고 503mm는 밀리리터는 17온스를 환산한 용량이고 여러 국가에서 동일하게 판매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정치적 의미와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일인 4월 16일 관련된 것도 세월호 참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된 것은 4월 20일이었다. 이런 주장에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봉신 대표.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독일에서 가스데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이런 그 역사 감수성에 대한 철저한 뭐 몰이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방금 우리 김현성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 기업이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뭐 여튼 뭐 사회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셔서 이런 마케팅에 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그 걸음종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하겠다라는 뭐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지. 이건 그냥 뭐 미안하다라고 해서 끝날 일인가? 저는 오히려 걱정이 그 뭡니까 정영진 그 사과문에 나온 그 뭡니까 이 스타벅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힘들다. 네.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그러니까 왜 만드는 건지.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로 그건 진짜 보너스 줘야 돼요 그분들한테는 네. 이 회사에서. 맞습니다. 그럼요. 예. 생계가 지금 힘들고 예. 괴로울 텐데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예. 아프겠어요.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 항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진짜. 그러니까 회장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건데 회장이 사고 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말은 또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사실 정영진 부회장이 아니었다라면 네.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 이제 오너리스크라는 게 딱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영진 부회장이 했던 행태들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멸콩부터 네. 해서 이렇게 약간 일베스러운 맞습니다. 이미 그 전에부터 이제 일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정영진 부회장이라는 오너가 아니었다라면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됐을까라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 본인이 가장 책임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책임이란 게 뭐냐? 본인이 부회장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했었어야 이번 사과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네. 본인은 아무것도 내려놓은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뭘 내려놨나요? 아무런 것도 한 게 없죠. 말 한마디 한 거죠. 아니 오- 잠깐 5분간. 나와갖고 이 문장 읽고 예. 사과문 읽고 나간 거잖아요. 예, 질문도 질문도 안 받았죠. 받았잖아요. 기자들 질문도 안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또 부회장들이 부사장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부장들이. 예. 이것도 너무 나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번 기자 사과문과 기자회견의 핵심은 질의응답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마 질의응답 했으면 우리 장윤성 기자님 같은 분이 날카롭게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청와대 출입이 아니라 신세계 출입이었다면 제가 날카롭게 했겠죠. 질문했겠죠. 예. 근데 그거 안 받고 본인 나가버렸는데 무슨 책임을 졌고 본인이 뭘 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참 정말 황당하게 짝이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몰지각한 패륜적 행위를 하고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 오너 그 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목격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정치권이 오히려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커피 마시는데 왜 대통령이 스벅 먹어라 뭐 먹어라 갑론을박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대통령을 오히려 공격하고 대통령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